성장하는 조직을 위한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70대 20대 10의 법칙이라 인재 개발을 의미하는 줄여서 HRD 분야에서는 70, 20, 10 이거는 저탄고지에서 지방 70, 단백질 20, 탄수화물 10 그런 비슷한 내용이네요. 이라는 교육 이론이 있다. 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이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비즈니스 역량을 습득하는 과정은 실제 현업에서 업무 수행을 통한 학습이 70%, 상호 피드백과 공유를 통한 것이 20%, 그리고 강좌나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것이 10% 차지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보통 교육과 학습이라고 하면은 강의장이 모여서 강사를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것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실제 업무 능력은 그것만으로 향상될 수가 없다. 그렇다고 강의장에서 이루어지는 10%의 학습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강사를 통해서 지식과 영감을 얻되 참가자들의 상호 피드백과 노하우 공유, 실무에서의 적용과 코칭, 그리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한 실제 현업에서의 업무 수행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역량이 효과적으로 개발이 된다. 영업조직의 학습 시스템 구축은 이 70대 20대 10의 법칙에 기초해야 한다. 현업을 통한 성장, 상호 공유와 피드백을 통한 학습, 그리고 꼭 필요한 교육 세션을 조화롭게 설계해서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교육 전문가나 인사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다음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영업조직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서 관리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업무를 통한 학습. 먼저 업무를 통한 학습이 있다. 학습은 업무 외의 추가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업에서의 모든 이런 성과를 내야 하는 직무인 동시에 그 자체가 학습과 성장의 과정이다. 우선 영업관리자 스스로가 일이 곧 우리의 책임이자 학습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없으면 실수나 실패를 용납하지 못한다. 하지만 일이 곧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관리자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장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그 경험을 잘 정리하여 다음 도전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것은 결국 영업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실제 업무를 통한 학습은 일상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부과함으로써 경험을 시도하게 해야 한다. A 고객사에게 연락해보고 미팅 약속을 잡아보세요와 같은 과제 하나하나가 다 경험을 쌓는 것이다. 고객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관리자와 담당자가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역시 학습의 과정이다. 이 직무 성과 기술서를 점검하면서 성과 표준을 논의하는 것, 업무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코칭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등이 모두 업무를 통한 학습에 해당된다. 이렇듯이 업무 수행 과정이 학습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영업관리자의 인식에 달려 있다. 담당자의 업무 수행을 일종의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된 코칭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영업 담당자에게 업무상 과제를 부과해야 할 때 다음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보라. 이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가? 상호 공유와 피드백을 통한 학습. 다음은 상호 공유와 피드백을 통한 학습이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정보만 알려주어도 10명이 모이면 10개의 새로운 지식이 쌓이게 된다. 이렇듯이 영업 담당자 간의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서로 배우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멘토 멘티 제도이다. 주니어 영업 담당자와 시니어 담당자를 1대1로 조를 편성해서 업무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주니어는 시니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시니어도 주니어를 가르치면서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다. KMS는 업무상 노하우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을 활용한 지식의 전파를 뜻한다. 사내 인테리어에서 담당자가 작성한 제안서를 모아두거나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요약해서 제시하거나 보고하는 작업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할 수가 있다. COP 프랙티스 일종의 학습 동아리이다. 독서 모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영업 관리자가 주도할 수 있는 상호 공유와 피드백. 새가 있네. 필자는 개인적으로 영업 관리자가 주도할 수 있는 상호 공유와 피드백 방법으로 컬러 키움을 추천한다. 컬러 키움이란 한 명의 발제자가 주제를 정해서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나누는 방식이다. 영업 관리는 우수 사례나 노하우, 고객과의 문제 해결 사례, 새로운 제품의 판매 포인트 등 영업에 도움이 되는 주제는 무수히 많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업 담당자가 돌아가면서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발표한 후에 토론과 질의응답을 나눈다. 준비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 모두에 도움이 되고 현업과의 연관성도 높기 때문에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활동이다. 교육과 훈련을 통한 학습. 마지막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한 학습이다. 이건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외부의 위탁 교육을 보내는 것이다. 물론 영업 관리자가 강사가 되어서 교육 세션을 진행할 수도 있다. 외부 세미나와 컨퍼런스에 영업 관리자들이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무료로 진행하는 오픈 세미나가 많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는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도 많이 생겼다. 이러한 행사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관련 지식과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당장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이라고 뒤로 미루지 말고 적어도 1년에 몇 번은 심지어 업무와 무관한 행사라고 할지라도 참여해 보기를 권한다. 의외로 자신의 분야에 적용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자극과 기회가 된다. 영업은 사실 무수한 학습 경험들로 채워져 있다. 우리는 고객을 만나면서도 배운다. 또한 성공과 실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 제안 프레젠테이션에서 탈락하더라도 고객과의 미팅 중에서 보기 좋게 거절당하거나 컴플레인을 받더라도 유능한 영업 관리자라면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다음에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다르게 할 것인가? 물론 성공 경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프로젝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언가? 어떻게 이것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킬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공유되는 과정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학습 시스템의 본질이다. 영업 관리자의 자기 개발은 사춘기 자녀를 키워서 부모라면 다 알 것이다. 공부해라 할 만큼. 공할 말이 없다는 것을 공부하는 말에 아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면 같은 말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집에서 책을 보고 있다면 어떨까?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영업 담당자를 전문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행해야 하는 것은 관리자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일이다. 영업 관리자는 학습과 자기 개발에 있어서 가장 선봉에 서야 한다. 영업 관리자는 새로운 전략을 도출해야 하고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며 직원의 고충을 들어주어야 한다. 영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직원의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중요한 제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담당자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결정적인 판매 포인트를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어찌 새로운 지식과 통찰 없이 가능하겠는가? 관리자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영업 조직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공부하려는 부모의 잔소리만큼 부질없는 일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관리자는 바쁘다.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바빠서 자기 개발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미국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베링턴 칼리지의 총장을 역임했던 찰스 햄멜은 이와 관련해서 긴급성의 횡포라는 모델을 제시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크게 4분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긴급성과 중요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즉 업무 마감, 회의, 보고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일, 운동이나 독서, 관계 형성 등의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불필요한 방문객 응대, 정크 메일 확인 등의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쓸데없이 보내는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구분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시간관리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관리 스킬의 의미를 넘어서 리더십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리더는 시간이라는 중요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잘 분배해야 하는데 많은 리더가 긴급한 종류의 일에 쫓겨서 중요한 일에 할애해야 할 시간을 자꾸만 뒤로 미룬다는 것이다. 사실 결과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투입되는 곳에서 나온다. 인간관계에 시간을 많이 쏟으면 직원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고 영역 담당자를 코칭하는 데 시간을 쓰면 직원을 성장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팀의 비전 점검, 직원 교육과 코칭, 운동이나 독서 같은 자기 개발의 영역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긴급한 일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긴급한 일은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결국 중요한 부분을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영역 관리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확보해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자. 흐르는 물과 고인 물. 자기 개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블록 타임을 반드시 갖는 게 핵심이다. 블록 타임은 미리 설정된 자기만의 시간이다. 이 시간은 일종의 자기 자신의 약속이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시간을 미리 블록화해서 확보해야 한다. 매달 공부 시간을 자동 이체시키자는 것이다. 월급에서 필요한 돈을 먼저 쓰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는 사람은 없다. 저금할 돈은 미리 자동 이체로 빼두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상식이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한 달 스케줄을 짤 때에 이 블록 타임을 가장 먼저 스케줄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혹시 이 시간에 일정이 생기려고 하면은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거절하라. 자기 자신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업무나 고객과의 약속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다.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한다면 그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로 옮겨 잡아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통해서 나만의 블록 타임을 다른 중요한 일정들과 동등한 우선순위에 놓고 조율한다면 분명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다. 흐르는 물과 고인 물이 있다. 흐르는 물은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새로운 양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고인 물은 어떤가? 자꾸 퍼내다 보면 바닥이 드러난다. 바닥이 드러날수록 그 물은 더럽고 지저분해지기 마련이다. 직원을 가르치면서 10년, 20년 전 이야기를 반복하는 리더를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말할 적이 있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타인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경험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꼰대는 예전 경험을 우려먹고 리더는 새로운 경험으로 영감을 준다. 바쁜 영업관리자가 그 새로움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힘들더라도 영업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본사에서 주어지는 자료는 제일 먼저 학습하고 출퇴근길에 책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한다.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상류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 영업관리자는 배움의 물길을 스스로 내는 사람이다. 영업 담당자는 새로운 성장이 없을 때 관리자를 탓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자는 탓할 사람이 없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에게 상류의 샘물이 되어줄 자원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다. 성공 없는 성장은 공허하고 성장 없는 성공은 위험하다는 말이 있다. 성장, 즉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공이라는 결과가 따라오지는 않는다면 공허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성장 없이 찾아온 성공이다. 영업을 하다 보면 운이 따를 수도 있고 또는 집요한 정성과 노력으로 큰 계약을 따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성장 없이 찾아온 성공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성공의 경험들이 또 다른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영업관리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영업 담당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성공한다고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장을 하다가 보면 언젠가 성공이 따라온다. 16장 리더의 마지막 미션 4세대 리더 키우기. 장미꽃을 건넨 사람의 손에는 장미향이 남는다. 중국 속담이다. 베풀고 나누면 자신의 가치가 더 커진다.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손에서 손으로 장미향이 이어지듯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리더십도 이렇게 전수되어야 한다. 리더의 마지막 가업은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것이다. 지금 내가 속한 것을 멋지게 만드는 것은 리더의 일체의 가제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람을 남겨야 한다.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가치가 전파되고 현재의 성과가 미래의 성공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훌륭한 리더는 그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도 좋은 평가를 받지만은 정말 중요한 평가는 그가 떠난 후에 이루어진다.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해서 조직이라는 베이의 키를 안정적으로 넘겨줬는지 여부가 리더십의 마지막 평가 단계이다. 내가 떠나고 나서도 안정적으로 조직이 여정을 계속한다면 나는 좋은 리더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리더가 자리를 비우면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는 조직이 된다면 그건 리더라기보다는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 지나지 않는다. 영업관리자의 최종 목적은 주목받는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관리자의 뒤를 따르는 다음에 세대가 장미향을 더 넓게 퍼뜨리고 지속적으로 스타 플레이어가 양성될 수 있게 환경을 만들고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이대의 양성이야말로 리더십 여정의 최종장을 장식할 주제이다. 리더십 전설을 위한 준비는 사람들은 리더십을 어떻게 배우는가? 물론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도 많이 있지만 하루 이틀의 집합 교육으로 리더십을 배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단기간 리더십 교육을 리더십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특정 스킬이나 개념을 학습하는 정도에 그친다. 사실상 조직에서 리더십은 대개 비공식적으로 습득된다.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이다. 이전 상사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하거나 조직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어떤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이런저런 형태로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자신의 타고난 성향에 의지해서 주어지는 과제를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면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주먹 그것이 리더십이다. 사실 해당 영업 조직에 필요한 리더십을 제대로 정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음 리더로 적합한 사람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먼저 자신의 리더 스타일에 대해서는 분석해봐야 한다. 복잡한 이론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영업관리자로서의 자신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스스로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이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나 능력이 그 조직의 리더에 필요한 역량 중의 하나이다. 또한 자신의 부족한 점이 보완된다면 훨씬 더 팀을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다면 그 부분 역시 중요한 리더십 역량 중의 하나이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전의 관리자 선배들을 떠올려보라.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 사람의 장점은 무엇인지, 팀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단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우리 조직의 리더에게 꼭 필요한 자질을 약 5가지 정도로 요약한다. 반드시 인사, 조직학적으로 정의된 역량 모델이 아니어도 좋다. 예를 들어 영업 담당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산업과 제품에 대해서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프레젠테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한 사람, 인내심이 강한 사람, 의사결정이 빠른 사람 등등으로 조직에 필요한 리더성을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특징들이 실제 자기 자신과 이전 관리자들의 모습에서 뽑아낸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경영서에 나오는 리더십 역량보다 더 가치 있는 리더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 리더성을 생각해 본 후에는 영업 담당자들을 관찰해야 한다. 관리자의 개인적인 선호나 현재의 영업 실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위와 같이 정한 기준들에 부합하는지를 편견을 버리고 관찰해야 한다. 다음 세대의 리더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업 관리자는 리더십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미리 준비하지도 않는다. 또한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자신과 유사한 사람을 선호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은 쉽게 배격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리더를 세울 때 그저 영업 관리자와 유사한 사람이거나 혹은 영업 성과가 좋은 사람이 리더로 추천되는 것이다. 영업한
현명한 영업 관리자라면 이런 점을 잘 알고 차세대 리더 양성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